네, 그럼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선 SSU 전후회 부회장 그리고 장창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침몰 유람선을 인양할 클라크 아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측 현장 지휘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라크 아담 크레인이 아라파트 후방에서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해서 마가리트 다리를 건너서 사고 지역에 오후 2시 55분에 정확히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예정보다는 크레인이 조금 더 빨리 도착을 해서 인양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좀 일찍 서둘러서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초동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게 40cm 정도 때문에 그 다리를 통과를 못 한다고 해서 네. 그 자체 저기 그 크레인 자체에 발라스트 탱크가 있고 네. 또는 이제 크레인은 그 발라스트 탱크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그 홀수 라인을 낮출 수가 있는 30-40cm는 낮출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왜 시도하지 않고 있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거 이제 지금 좀 전에 나오는 뉴스에는 수위 조절을 했다고 슬로바키아에서 댐에서? 수위 조절을 해줬고 유도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를 통과됐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통과됐을 때 그 헤드 위에 크레인 위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네, 올라가 있었죠. 그러면 1m가 최소한 넘는다는 건데 네. 강물이 1m 이상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리 통과할 때 일반적으로 다리 홀수 라인이 있는데 그게 별로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맨 처음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이 작전은 강의 수량이 가장 큰 문제다. 예. 상위에 댐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그 댐의 방류하는 유량을 줄이는 게 가장 이 작업을 원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그걸 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물론 협조를 해서 했겠죠. 네. 그렇지만 왜 크레인이 지금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냐. 강 수량이 1m 이상 넘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 작업 현장에 도착했다니까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에서 댐을 조절해서 수위 조절을 조금 더 일찍 해줬더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그래, 그게 말씀이신 첫 거죠? 번째죠. 예, 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단일부강의 수위 조절이 이루어진 덕분에 네. 지금 크레인이 무사히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다리를 통과해서 네. 지금 이제 인양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다들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뭐 좀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뭐 저기 다리에 네. 그 헐스 라인을 보지 않으니까 확인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다리에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수치를 정확하게 네. 아직 확인을 확인을 안 하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못하셨다. 애초에 저도 예. 배 자체 평행수를 채워서 네. 한 30-40cm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만재 헐스선이 붉은 선으로 표시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낮춰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왜 작업을 안 하고 있나 하고 아.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 말씀드린 적이 예,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수위 조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좀 시기가 늦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수위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머르기트 다리가 아치형이어서 이게 예인선이 지나가다가 혹시나 충돌하지 않을까, 그 크레인이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인선을 이용한 게 또 큰 도움이 됐다고 현장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르기트 다리의 그 꼭지점을 정확하게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예인선인 세인트 플로리안이 클라크 아담의 앞에서 선수가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옆으로 일단은 서고 그 다음에 그 클라크 아담이 뒤에 서서 좌우의 균형을 정확하게 서로 조정하면서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꼭지점 방향으로 정확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예인선도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어쨌든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예인선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은 것이 주요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떤 구조 작전이든지 예.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고 가장 정확한 판단으로 진행하는 건 맞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시각적인 것도 여기서 뉴스를 보는 시각적인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통과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헤드 위에 사람이 서서 갔어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도소는 사실은 이 그 크레인 선장님 같은 경우는 네. 저 정도 그 크레인을 몰고 다니면 이 나중에 이제 작업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10cm, 5cm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유도선 업자 저거 사실은 자체 엔진을 운영하는 분이고 협소를 통과해왔던 분인데 이 다리 하나 통과하는데 유도선이 필요했다 이건 명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게 진짜로 필요했다면 예인선은 저기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인선 앞에다가 크레인 앞에 서서 네. 앞에 서서 끌고 갔어야 돼요. 크레인을 끌고 갔어야 정확한 된다. 위치를 잡고 네. 그렇게 가고 엔진 작동 안 하는 상태로 끌려갔어야 이게 정답인데 네. 옆에서 갔단 말이에요. 옆에서 예. 차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지점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 구상을 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유도선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옆에 붙었는데 이게 갔는데 예, 무게 네. 중심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서 설명한 그 현장 그 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꼭지점 형태의 무게 중심을 좀 놓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싶거든요. 그렇게 가시려면 앞에 유도선 그 크레인 앞에서 끌어야 그게 정석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가려면. 네네. 근데 옆에서는 이게 이동하기가 상당히 그 정확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옆에 붙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네. 그 배에서 소위 그 횡료라 그래서 롤링이 있거든요. 네. 그 롤링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예인선이 붙어서 갔다 그 이야기를 전 돌립니다. 네네. 그런데 크레인선처럼 그렇게 이 폭이 넓고 수심이 얕은 그 홀수가 얕으면 네. 그렇게 롤링이 안 생기고 그렇죠. 바다도 바다와는 아니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롤링 방지를 위해서 예인선을 붙였다 하는 거는 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전문가로서 부분이에요. 납득이 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면은 이게 수면이 네. 흔들릴 예, 가능성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인선이 옆에서 잡아주는 것이 네.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보시는 곳은 다뉴브 강이고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인데 왜 인양선이 이제 양옆에 붙어서 이동을 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현장에서는 뭐 크레인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위 조절도 하고 그리고 예인선을 동원한 덕분에 다리를 무사히 통과해서 지금 인양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크레인은 지금 통과를 해서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유람선을 들어 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기존에 해왔던 작업, 그러니까 선체가 파손됐을 경우 네. 그 경우에 어떤 유실물 방지에서 그물을 씌운다든가 또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어떤 어떤 나무로 포바이포나 그물망을 한다든지. 이런 보강을 예. 한다든지 네. 이런 게 맨 처음 우선이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작업이 끝나면 네. 두 번째는 와이어를 선전 밑으로 이제 인양줄을 넣어야 되는데 네네. 그 위치, 정확한 위치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네. 그 위치 선정이 두 번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위치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인양줄을 넣는 게 세 번째 작업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인양시에 이 그 해제 가라앉는 배가 움직임이 많이 없도록 네. 무슨 얘기냐면 물에 흐르는 방향의 일자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는 선을 네 군데 또는 두 군데, 그러니까 앞뒤는 분명히 하나씩 네네.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예. 안 그러면 네 군데 설치해서 배가 좌우로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네. 그 인양할 그 사고 선박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거기까지가 마지막 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인을 올리는 건 이제 최 마지막 작업이 되겠죠. 예. 예,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죠. 예, 그러니까 크레인으로 올리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보면은 이게 물 속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에 수위도 높고 그리고 시야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혹시 이 작업들 인양 준비 작업을 하는데 좀 가장 어려움이 있을 만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
유속이 빨라서 예. 굉장히 그 뭐 선내 진입도 어렵다고 그렇죠. 했는데 예. 지금 바깥에서 작업하는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장시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선내 들어가 버리면 유속이 없고 정지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작업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바깥에 작업은 훨씬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와이어를 좀 통과시키는데 선수 쪽은 지금 네 가닥인가를 지금 유도 파이프를 했다고, 이미 예.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남은 것이 굉장히 나머지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배의 그 구조상 선수가 이렇게 그 형상이 이렇게 날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옆으로 누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 틈새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쉽게 걸 수 있는데 선체 중앙과 이쪽 선미 쪽은 펑퍼짐해서 바닥에 붙어 있으면 예. 우선 그게 진흙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불어내서 통과시키는 줄을 거는 자체도 힘들 뿐더러 네. 지금 저쪽에 걱정되는 게 콘크리트 그 블록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게요. 그랬거든요. 구조물들이 이 물속에 그렇게 많이 되면 있다고 우리 하죠. 그 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 진공으로 불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차감을 하든지 뚫어야 되니까 네. 만약 그런 그 블록을 만나게 되면 이외의 난관을 봉착하게 되어서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배가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예, 우선이겠군요. 예. 지금 선수 쪽은 당연히 쉽습니다. 이거 예. 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앙부하고 선미 쪽은 이게 닿아서 진흙이면 쉽게 통과가 되는데 네. 지금 콘크리트 블록이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예,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속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지금 배가 좀 노후돼 있는 부분도 이게 선체 인양을 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가 예. 어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네. 알기 쉽게 제가 집에 있는 달력 뜯어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 만들었는데 이게 장난감 배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조금 들어서 현재 상태에 네네. 배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누워 있으면 어제 같은 경우는 예. 처음에 작업할 때는 죄송한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나오지 않아서요. 아, 좀 카메라- 들고 예, 아, 예, 말씀을 예. 해주시겠어요? 네네. 현재 상태 이렇게 네네. 배가 누워 있는데 네. 이게 어제 그 전체적인 기획을 현장에서 기획을 말씀드릴 때는 네. 이렇게 지금 이 세 곳에 네. 그 네 가닥에 다섯 가닥의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 선체를 통과해서 이게 홀딩을 하는 그래서 이거를 포크레인 크레인에 크레인 예. 후크에 걸어주는 네네. 이 작업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를 더 늘린다고 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늘리는 거죠. 어. 이렇게 네 군데에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겠다고 예. 이게 이렇게 나무배기 때문에 부서질 네. 확률이 있다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좀 전에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는 지금 걸었어요. 네. 하나는 한쪽은 걸었는데 나머지 세 개가 운 좋게도 이렇게 결색 라인이 구조 라인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 이게 뻘이나 진흙 같으면 쉽게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러젝트라는 장비로 이걸 불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 안에 집어넣는데 네. 이게 바위나 지금 같은 콘크리트면 네. 돼 있으면 이 작업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그 어떤 그 브리핑하는 그 분은 말씀은 네. 이것 때문에 쉽게 된다고 하니까 저는 황당했습니다.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렇게 바위가 있다 그러면 이거 깨는데 진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빠른 물 속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이건 보통 진짜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부터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현장에 크레인이 반드시 와야 이 작업이 가능하다. 네. 왜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와이어를 하나를 지금 선수의 선미에 이게 하나 걸렸다 했죠. 예. 그럼 이거를 크레인으로 이쪽을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게 배가 들려요, 약간. 네. 들렸을 때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에다가 하나 더 걸어서 앞에 선미에 걸어서 이걸 이렇게 당겨주면 이게 틀려요. 그럼 여기까지 걸으면 이 작업이 끝나는 건데 예. 현장에서 이걸 구멍을 뚫겠다? 그러면 10년 걸려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이 작업도 어렵다. 이 작업도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유도선이라는 게 파이프로 통해서 가는 선을 넣습니다. 예. 그럼 이 끝에는 와이어가 연결돼 있겠죠. 이 와이어가 이 유도선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만 여기 와이어에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유도선이 되면 이걸 이 선을 크레인으로 이렇게 당겨서 위치 표시를 해놨다가 여기까지 오면 딱 정지해서 이거 배가 홀딩이 되는 건데 예. 그런 내용을 하나 설명 안 하고
바위니까 일하기 쉽다는 게 바위가 일하기 쉬운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예. 아 근데 지금 그 송승근 그 국방무관이 네. 뒷부분의 와이어가 더 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여기다 하나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여기다 지금 뒤에 하나 걸려 있는 와이어를 당겨서 네. 배를 살짝 들읍니다. 물속에서는 이게 중성부르기 때문에 바위에 걸렸으면 쉽게 들려요. 음. 뻘에는 이게 마찰 계수가 뻘이나 진액은 마찰 계수가 있어서 어렵게 들리지만 네. 쉽게 들려요. 그러면 그 들릴 때 이거를 넣는 거지. 어. 파이프로 이거 뚫어서 이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예.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현장에서도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이런 방안들도 아마 현장에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고 일단은. 뉴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이 선체에 와이어를 묶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 과정은 그럼 조금 더 수월하다고 봐도 될까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결속하는데 제일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선미 쪽이 굵다는 거는 좀 쉽게 이해가 가는데 네. 왜냐하면 배는 뒷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보다는 이쪽에 하중 분담이 크니까 네. 같은 지금 뭐 4가닥, 5가닥을 연결하더라도 무게 중심이 뒤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뒤쪽은 더 굵은 선을 써야만 들어올리고 하중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분이. 들어 올릴 때도 이게 좀 약간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계산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지금 부장님 설명한 대로 네. 그 통과시키는 거는 바위를 뚫기보다는 차라리 크레인으로 들면서 교대로 예. 작업하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분이 예상해 보실 때 물론 이제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양하는 과정에서 변수라고 하면은 이 와이어 연결하는 거 외에는 없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와이어 연결한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이제 와이어를 연결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크레인으로 들게 되는데 네. 물의 방향을 잘 계산해서 해야 되는 인양을 할 때는 네. 물의 흐름이 이 배하고 일자가 되게 이거를 인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옆을 받으면 예. 지금 땡기는 와이어 힘에 몇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배가 부서질 저항을 확률이 받게 많아요. 되는 거니까요. 예, 물의 예. 저항을 받으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역으로 흐르는데 사람을 또 구조한다고 땡기면 그냥 물에 흐르지 않는 때 땡기는 그 힘은 그냥 슬슬 땡겨도 따라오지만 네네. 제가 힘껏 딸려 다녀도 안 오기 때문에 그 그렇죠. 몇 배의 힘이 필요하고 예. 몇 배의 크레인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네. 배의 흐름을 일자로 놓고 해야 된다. 물 흐름하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리드선을 양쪽에 앞뒤에서 이걸 잡아주는 예.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육상에 어제 그 포크레인을 하나 연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선이라도 앞뒤로 하나씩은 이게 떠오를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 완전히 수면 예. 이상으로 떠오를 때까지는 그게 가장 두 번째 큰 그렇군요. 걱정거리예요. 예, 사실은 그렇군요. 이게 목선이기 때문에 예. 물의 흐름에 많이 부딪히면 배가 이렇게 부러질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 크레인을 올리는 힘보다 이 무게보다 물의 옆에 배 옆면에 이게 받게 되면 네. 올리는 힘에 몇 배가 필요하거든요. 예. 몇 배의 무게의 힘을 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올리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와이어를 감는 작업 그리고 이게 들어 올리면서 물의 흐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인양 작업과는 또 별도로 수색 작업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현장에선 수색견까지 투입을 해서 남은 그 실종자를 찾는데 주력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뭐 효과가 있겠죠. 네.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안타깝지만 그 대신 열흘이 지나게 되면 네. 되게 이제 열흘 사이에 그 부상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열흘을 넘기게 되면 네. 다시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8분이 실종된 상태인데 이 8분도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수색견까지 투입을 해서 현장에서는 수색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양도 지금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르면 8일 또는 뭐 9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인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선 SSU 전후회 부회장 그리고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